혹시 여러분은 늘 똑같은 이유로 매번 주변 분들하고 싸우시나요? 애인이나 부부나 주변 사람들이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심리게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혹시 여러분 심리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며칠 전에도 이 심리게임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하고야만 하죠.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이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소리를 내면서 물었죠. 아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거나 건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제가 언짢아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실은 저는 며칠 전부터 영화 보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가자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먼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떠봅니다. 이병헌이 새로 찍은 영화가 있대. 재밌나 봐. 그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는 거예요. 슬슬 이 짜증의 지수가 더 올라오면서 저는 게임의 판을 벌리고 맙니다. 심리게임을 한다라는 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허점, 약점을 찌르고 들어가는 소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이번 주말에 그 창고랑 주차장 좀 정리해줘.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물건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번 주말에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매번 쉬는 것 같은데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이 자식 말이야. 주말에 또 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청소해주기로. 근데 왜 아직도 약속을 안 지켜? 이러면서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해자의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심리게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게임을 왜 할까요? 결국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진정한 동기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극을 끌어내서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런 심리게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연애할 때 그러시는 분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의 관심이 나에게 없으니까 일부러 부정적인 자극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죽 싸오게끔 한다거나, 이런 게 심리게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청소년 아이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판을 벌립니다. 엄마 아빠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성적이야. 이 성적에 참 예민해.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던 아이가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은 어때요? 성적이 예민하니까 이 아이에게 다시 관심을 두겠죠. 이게 심리게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리게임은요, 교류분석이라는 이론을 창시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심리게임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게임에 몰입해 있는 게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게임, 박해자 게임, 구원자 게임인데요. 첫 번째 피해자 게임입니다. 피해자 게임을 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연약하게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약간 우는 소리를 많이 하니? 이 피해자 게임 중에 가장 유명한 게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만 없었으면 하는 게임. 주변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제 친구 중에는 어머님이 이런 게임을 많이 하셨어요. 너만 없었으면 엄마 이러고 살지 않는데, 너만 없었으면 엄마 정말 헐헐 날아다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아빠랑 이혼도 못하고 내가 이러고 산다,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불행을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의외로 많아요. 너만 없었으면 하는 게임.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못 보셨나요? 이분들은요, 자신이 사람의 심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넋두리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이야, 엄마는 오늘 너의 위로가 필요해. 오늘 아빠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 오늘 네가 위로해주면 너무나 좋겠다. 실은 이렇게 소통할 줄 알아야 우리는 건강한 소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박해자 게임입니다. 박해자 게임 중에 또 가장 유명한 게임이 너 이번에 딱 걸렸어 게임이에요.
실은 제가 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남편이 조금 잔소리를 저에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먹은 거 제대로 치워라, 뭐 한 거 어디에 갖다 놔라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혹 내가 시아버님이랑 사나? 막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뭔가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본인도 먹은 거 제자리에 안 두고 본인도 옷 입은 거 제자리에 안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요, 보란 듯이 너 이번에 딱 걸렸어 이 게임을 건다라는 거죠. 당신 봐봐 막 이러면서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가는 거예요. 실은 상대의 실수를 조금 이렇게 담백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지 못하고 너 이번에 딱 걸렸어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그 지적질을 하는 거, 훈장질을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욕구 불만일 수도 있고요.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박해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는지, 내 안에 상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원자 게임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잖아요. 선량한 이미지, 어떤 좋은 이미지인데 그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게임이 있냐면 우리 모두 한 배를 탔어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부부가 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꼭 시어머님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잖아. 나는 우리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좋은 사람인 것 마냥, 선량한 이미지인 것 마냥 그런 역할놀이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선량하고 너그러워 보이게끔 본인을 연출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눈높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을 많이 하시나요? 누군가를 구박하는 박해자 게임, 아니면 나만 피해보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피해자 게임, 오지랖 넓게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구원자 게임을 하시나요?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에게 어때요? 부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관심을 억지로 나에게 끌고 오는 소통이죠. 진정한 동기가 숨겨져 있는 이런 심리 게임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이 심리 게임, 다음 편에서도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아지트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기 구독 손 옳지, 좋아요 손 옳지.